빅 O. 알고리즘 시간, 이제 다음 학기 아마 여러분들 배우실 텐데, 다음 학기 되면 이 빅 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는 아주 상세한 빅 O 관련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개략적으로 우리가 만든 자료 구조들의 성능을 따져볼 수 있을 정도로의 이해 정도는 좀 빅 O 갖고 논의해 볼 수 있게 이제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기 봤을 때 요거는 n번 덧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고, 요거는 원래는 더 따져보면 덧셈 한 번, 대입 한 번. 여기는 덧셈, 곱셈, 나눗셈, 대입. 이제 이게 여기에 소요되는 연산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요되는 연산들의 개수를 세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연산들을 다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는 연산, 그 핵심이 되는 연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핵심 연산의 수행 횟수를 입력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아까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는 en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en. 덧셈 n번, 대입 n번. 그럼 en이죠. en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걔는 en 이렇게 해요. 근데 이 n일 때 n이 크면 이 앞에 있는 얘도 별로 의미 없다. 그냥 on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빅 O예요. 빅 O.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연산 함수의 성능을 따지기 위해서 따져봤더니 이런 식의 비용이 든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복잡하게 O, N 4승 플러스 뭐 이렇게 쓰지 않고 뭐만 쓴다? O, N 4승으로 표현합니다. 왜? N이 크면 나머지들은 이 N 4승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극소수, 그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N 4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빅 O라고 하는 것은 상한이에요. 상한. 이 알고리즘은 이거보다는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ON 5승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얘보다는 아래에 있는 애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리면은 비교하기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의 상한, 가장 가깝게 상한으로 빅 O를 표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ON인데 얘는 ON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는 안 써요. 최소한의 상한으로 ON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는 겁니다. 최소 상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질구레한 연산들일 수 있고, 그 자질구레한 연산들은 프로그램 언어 또 CPU 환경에 따라 이 개수들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도 우리는 얘를 중요시 안 하는 거예요. 100의 n제곱 뭐 가는 거는 이제 언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컴퓨터
그 CPU에 따라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ON. ON은 그리고 되게 라프한 거예요. 대략적인 분석이에요.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빅 O보다는 다른 걸 써요. 빅 세타, 빅 오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 시간 가서 배우시고 우리는 빅 O, 어퍼 바운드 가지고 놀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의 크기로 얘를 나타내는데 고려된 문제의 크기란 리스트에 있는 원소의 개수.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 알아요. 아까 sum 1부터 n까지 더하는 건 n인 n의 합, 그 끝까지의 n이 그 값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같은 여기서는 검색에서는 이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뭐가 n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거 한번 이제 테스트용으로 여기 보시면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파일에 기록하기. 리스트에는 뭐 어떤 n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n개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오픈 파일, 리스트에 있는지에 따라서 write하고 close하고. 그러면 이 실제적인 비용은 n 곱하기 한 요소를 기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시간은 writing하는 시간, 있는 없는지 비교하는 시간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열고 닫는 시간. 그럼 얘는 뭐예요? 상수죠. 상수 비용이죠. 그러면 이게 쓰면 2n 곱하기 뭐가 될 거예요? 그럼 2n 더하기 뭐가 되겠죠? 그럼 이 더하기 부분 빼고 이 2 곱하기 2 한 부분도 빼고 그러면 얘는 5n. 리스트에 있는 요소가 n개 있으면 n개 다 저장이 되니까 n번 비용 들겠죠. 그래서 5n. 그렇게 되는 거고. 코드 레벨 봐도 이제 이렇게. 여기 구체적으로 i = 0. 이것도 상수 비용이죠.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뭐만 본다? 저장되는 비용만 봐도 나머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다기보다는 이 개수 한번 저장할 때마다 이 비교와 이 더하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걸 3n으로 할지 4n으로 할지는 이 구체적인 코드가 어떻게 생겨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들은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고 이 n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큰 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은 이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생각하면 반복문이 없으면 그냥 O1이야. O1. 상수 비용 든다는 거고, 반복문이 있고 입력 개수에 비례하면 그건 무조건 ON이 돼요. 그리고 중첩돼 있어, 반복문이. 그럼 보통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코먼 오더, 보통 우리가 접하는 오더들인데 O1이라고 하면 상수 비용이에요. 입력 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배열 끝에 요소를 저장하는 거. 이거 O1이에요. 배열에 지금 10개가 들어있든 11개가 들어있든 100개가 들어있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건 O1이에요. 비용이 안 들어요. 주소 계산을 걸고 가서 저장하면 되니까. 로그 비용.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이 반씩 줄어드는 경우를 로그 n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이진 검색. 여기에 들어가는 기저가 2예요. 2. 그래서 이진 검색. ON. 대표적인 게 방금 봤던 선형 검색. 아까처럼 파일에 n개 저장해야 된다. 그것도 ON이 되겠고요. n로그 n. n로그 n. 정렬은 일반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은 n제곱 들어가요. n제곱. 근데 가장 빠른 정렬들, 뭐 힙 정렬, 뭐 퀵 정렬들은 n로그 n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버블 정렬은 n제곱. for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하면
그 다음에 en, n 팩토리얼 뭐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32개만 처리해도 en이면 이렇게 되고 256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 정도야. 그럼 그 알고리즘은 쓸 수 없어요. 아무리 n이 작아도 금방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정도는 별로 크게 뭐 이거는 차이 나지만 컴퓨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는 미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로 통해서 따지는데 이 n이 내가 쓰는 n이 실제 내가 쓰는 응용에서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꽤 크다. 그러면 효과적인 알고리즘 쓰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슈퍼컴퓨터 돌린다 그래도 효과적인 걸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아주 작은 개수의 데이터만 늘 처리한다. 그럼 굳이 그냥 선형 검색해도 별로 성능에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logarithmic, linear, O1은 constant 얘기하죠. quadratic, exponential. 이 n과 n제곱도 다 폴리노미얼이에요. 아까 봤던 건데 다시 한번 정렬되어 있지 않은 정수 배열에서 요소 추가하기. 이제 이거 비고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정렬되어 있지 않는 정수 배열에서 요소는 어디다 추가할까요? 어디다 추가하는 게 제일 쌀까? 맨 뒤에다 추가하는 게 좋겠죠. 중간에 추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를 땡기고 그래야 되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맨 뒤에 상수 비용이 돼요. 정렬되어 있지 않은 정수 배열에서 특정 요소 삭제하기. 얘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해당 요소를 찾아야지. 찾은 다음에 나머지를 땡겨야 돼요. 그럼 막 따지면 복잡해지는데 얘도 n이에요. n. 검색하는데 n번 비용 들고 또 제거하는데 n번 비용 들어요. 그럼 곱해지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n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비용이 드는 걸 여러 번 해도 결국은 뭐예요? 선형 비용이에요. 이거 좀 설명 잘못했구나. 찾은 후에 제거해야 되는 비용,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막 떠들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열심히 안 보고 떠들다 보니까 했는데 자. 요렇게 된 배열에서 얘를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정렬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갖고 와야 되죠. 근데 (3을) 제거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3을 제거한다. 땡겨요? 땡겨도 되지. 근데 땡기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어떻게 하면 돼요? 크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뭘 바꿔요? 주소를 바꿔요? 와. 그럼 주소를 바꾼다니까. 자, 4를 제거합시다. 3이 아니라. 주소를 바꾼대. 이것도 새로운 거다. 주소를 여기서 여기로 바꿔요? 이거 새로운 건데. 그거는 좀 다른 생각하고. 4를 제거하고 싶다. 네. 맨 뒤에 있는 걸로 바꾸면 돼요. 맨 뒤에 있는 걸로. 맨 뒤에 있는 걸로 갖고 오면 3, 2, 7, 1 이렇게 되면 돼요.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뭘로 채워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씩 땡겨서 채우던 맨 끝에 거 갖고 오면 되는데 맨 끝에 갖고 오는 거는 비용이 어떻게 돼? 상수 비용이죠. 그래서
찾은 후에 제거하는 비용은 O1이에요. 근데 찾는 비용은 ON이야. 합이 N이에요. ON, ON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 효과적으로 하면 찾는 비용은 ON, 제거하는 비용은 O1이에요. O1인데 어떻게 해요?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 맨 뒤에 거 와야 돼요. 정렬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건 맨 뒤에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다시 정렬해 줘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땡기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서, 비용이 얼마나 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 한번 또 이런 것들의 비교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거 쉽다. print names. 그래서 student 배열이 주어지고 크기를 줬어요. 그래서 크기만큼 반복해. 그러면 이거의 비용은, 그렇죠. 반복문이 있으니까 ON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요건 뭐 하는 걸까? 제가 여기다가 이 함수 이름 써놓으면 이게 뭐 하는지 뭐 하는 걸까, 우선? 요 코드는 뭐 하는 걸까? 중복되는 원소가 있는지 보는 방법이죠. 중복되는 원소가 있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이거의 비용은 n제곱이죠. n제곱입니다. 포문으로 중복되어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n제곱.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악의 경우 n제곱. 요거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하는데 구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얘는 n제곱이 들어요. 얘는 얼마 들까? 네? 얼마 들까? 소팅 하는데 n 로그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문이 하나 있죠. 포문이 하나 있으면 얘는 뭐? n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n 로그 n이 돼요. 그렇죠? 왜? 빼봤자 n 로그 n 더하기 1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n 로그 n이라고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n 로그 n이 돼요. 얘는 n 로그 n, n제곱. 어느 게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네? 밑에 게. 여기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죠. n제곱보다는 n 로그 n이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정렬하지 않고 첫 번째 요소랑 나머지 다 비교해보고, 두 번째 요소랑 나머지 다 비교해보고, 세 번째 요소랑 끝에 비교해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얘랑 처음부터 비교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상하게 되죠. 자기와 자기 자신 비교한다든지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좀 더 효과적인 거죠. 정렬을 해놓으면 중복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붙어있게 되죠. 붙어있을 때 양옆으로만 비교해보면 되죠. 양옆에 비교했더니 같은 게 있으면 중복된 요소가 있는 거죠. 이거 끝까지 갔는데 false 나오면 중복이 없는 거죠. 얘는 뭐냐? 얘는 반복문이 2개 돼 있어요. 반복문이 2개 돼 있는데 좀 어려워요. 반복문이 2개 돼 있는데 2개 돼 있으면 n제곱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에서 봐야 돼요. 안에 뭐가 있어요? n이 2개씩 줄어요. 그럼 이거 뭘까? 뭘까? 수학 잘하시는 분. 전 수학을 잘 못해서. 예를 들면 요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냥 그려봐요.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저게 어떻게 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n이 32이다. 16이다. 간단하게 합시다. 16. 그럼 처음에 for loop가 몇 번 돌아요?
요게 for loop니까, 그쵸? 요게 for loop예요. 16번 돌아요. 그 다음에 몇 번 돌아요? 8번 돌아요. 그 다음에 몇 번 돌아요? 4번 돌아요. 그 다음에 2번 돌아요. 그 다음에 1번 돌아요. 그리고 안 돌아요. 그럼 요렇게 돌아요. 그럼 이게 총 몇 번 돌까? n제곱이에요? 2n? 대략 2n이죠. 그럼 뭐야? n이에요. 얘는 5n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거 n제곱이다. 이것도 이거 n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안에서 입력의 크기가 루프를 돌리면서 변하면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수학 이 수학을 우리가 수학 잘하신 분은 저게 무슨 뭐고 이걸 합하면 얼마 된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거는 대략 얘가 n이고 나머지 다 더하면 이게 n-1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2n번 돌아가는 거니까 한 n번 n에 비례한다. n에 비례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거는 시험 문제로 내서 이거 비고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 틀리겠죠. 그걸 따져볼 때. 근데 간혹 가다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딱 보면 이거 보면 사이즈니까 이거 n제곱이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안에서 뭔가 바뀐다. 그러면 주의 깊게 보시고 조금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번씩 막 줄어드니까 뭐 로그 n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번이 수행되는지를 잘 세워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ON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많이 생각하죠. 최악의 경우. 근데 최악의 경우나 매번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세 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형 검색에서 최선의 경우에는 한 번만 비교해보고 찾을 수 있고 없는지 알 수도 있어요. 없는지 모르겠구나. 정렬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어쨌든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맨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O1, 최악의 경우에는 ON. 근데 최선의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최선의 경우는 별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따질 때 별로 발생도 많이 안 하고 의미가 없어요. 평균 비용은 괜찮아요. 근데 평균 비용을 계산하는 게 어떨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또 평균 비용 계산하기 싫어. 그래서 뭘 보여요? 제일 심플한 것. 최악의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가 뭔지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형 검색의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비정렬되어 있을 때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n번 비교하구나. ON이구나.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악의 경우를 활용해요. 왜? 쉬우니까. 쉬우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어요. 최악일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최악일 때도 빠르면 좋은 거죠. 그렇죠? 원래는 평균 비용이 높은 게 더 좋겠지만 평균 비용은 복잡하고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우리는 특히 이런 자료 구조 시간에 우리가 알고리즘 아주 복잡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최악의 경우를 주로 따진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중요한 거는 비고는 언제만 의미 있어요? n이 충분히 클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다 추격해서 나타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 응용에서 n의 범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나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 알고리즘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는 응용을 보고 내 응용에 그 n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그 n이 처음에는 적을 수 있는데 커질 수 있는 응용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내가 막 테스트 해보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테스트를 뭘로 해봐? 한 5개 넣어놓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는 뭐 10,000개, 1,000개 막 엄청난 데이터를 다 수용해야 돼. 근데 그걸 테스트 안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써도 괜찮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N이 테스트 해보는 거 말고 실제 디플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모일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간 복잡성 나타내기 위해도 사용이 된다. 공간 복잡성은 아무것도 안 따졌어요. 여기서는. 공간 복잡성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자료 부족 분석할 때는 공간 복잡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어진 문제에 효과적으로 해결치 못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 문제 크기가 적으면 효과적이지 않은 알고리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건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두, 최적의 답을 주지 않지만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휴리스틱한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를 들면 최단 경로 찾는 알고리즘. 최단 경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경우의 수가 뭐 n 팩토리얼 뭐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 따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휴리스틱한 방법을 써요. 휴리스틱한 방법을 쓰면 내가 찾은 답이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에 가까운 길이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래서 빠르고 무조건 우선이 되어 하나. 응용의 성격이 중요하다. 실시간 응용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반드시 하기 완료. 그러니까 실시간 응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 응용이라는 건 빠른 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실시간 응용이라는 건 끝나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분 이내, 뭐 5분 이내에 무조건 끝나야 돼요. 그럼 5분 이내에 끝나는 거면 되는 거예요. 5분 이내에 끝나는데 1분 이내에 끝내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양이 매우 큰 경우, 확장성이 복잡한 알고리즘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느려 응용 자체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 작은 경우에 복잡성이 높은 알고리즘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예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릴 때 퀵 정렬은 n 로우 n이고 버블 정렬은 n제곱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얘가 얘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이 크면 요것과 요거의 차이가 클 수 있는데 n이 작으면 차라리 버블 정렬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n 오브 n인지 n 오브 n도 여기 뭘 다 제거한 거잖아요. 앞에 있는 개수들 플러스 되는 것들 제거한 n 오브 n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썼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는 실제 우리가 컴퓨터 시간을 잰다 하면은 버블 정렬이 뭐 10번에 8번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특히 n이 작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다. 응용에 맞는 걸.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보다는 코드의 가독성, 유지보수성, 강건성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어요. 보통 알고리즘 자료의 선택이 가독, 유지보수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안 만들기 때문에. 갖다 쓰니까. 갖다가 쓰기 때문에 크게 좋은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간단한 것들은 그렇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갖다가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공헌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에 적합한지를 따져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내 응용에 어떤 게 더 빠른 건지보다는 내 응용에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따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카톡에서 친구 목록을 유지해야 돼요. 친구 목록. 어떻게 유지할까? 그럼 친구 목록 갖고 뭘 하고 싶은가? 현재 친구가, 이거는 어느 관점이냐면 사용자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현재 친구가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를 친구로 추천하고 싶어요. 또 이와 같은 관계가 많은 사용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 친구가 아니지만 나랑 친구인 거에 친구가 얘는 10명이 있어. 얘는 5명이 있어. 그럼 얘를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친구가 아니지만 나와 공통 친구가 많은 친구를 친구로 추천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뭐를 구성해야 돼요?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단순한 방법. 각 사용자마다 정렬된 친구 목록을 유지해. 그러면 얘는 특정 사용자 관련하여 요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 사용자 관련하여 그 사용자의 친구의 친구 목록과 차집합을 구한 다음 각 차집합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순으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정렬해놓고 해서 집합 연산을 하는 거죠. 공통 분모가 몇 개 있나.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정 사용 친구가 아닌 사용자들과 교집합을 해서 교집합의 크기의 큰 순으로 또 추천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모든 사용자를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매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A, B, C 쭉 있고 A, B, C 쭉 있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분모들 찾기가 아니면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차원 배열로 나타내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얘는 뭐가 많이 필요할까? 공간 복잡도가 커지겠죠. 사용자 수만큼이잖아. 카톡에 가입한 유저 수만큼 2차원 배열이 필요해요. 그럼 그게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고민하고 알아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저한테 주어지면 고민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찾아내겠지.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졸작할 때도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내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뭘 하고 싶은지 이게 이제 물론 친구 목록을 갖고 이 친구 목록을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건 간단한 거잖아. 보여주는 건 간단한데 그 친구 목록을 갖고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걸 또 하고 싶은 거죠.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지. 그 추천을 빠르게 뭔가 검색을 하고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 또는 좋은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각 사용자 컴퓨터, 클라이언트에는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데 서버에는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2차원 배열로 유지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모르겠어요. 뭐가 좋을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고 그 답을 찾는데 좀 더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쌓는 수업이 자료구조 수업입니다. 리스트로 만들까? 정렬해서 유지할까? 정렬하지 않고 유지할까? 정렬해서 유지하려면 보통은 뭐가 비용이 많이 들까? 언제 비용이 많이 들까? 정렬해서 유지하는 거 정렬하지 않는 거하고. 친구 목록을 유지하는데 정렬해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비용이 많이 들까? 친구를 추가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친구를 추가할 때마다 뭘 해야 돼? 이름 순으로 소팅을 다시 해야 되지. 근데
그 정렬하지 않고 유지하면은 추가할 때는 비용이 안 들죠. 맨 뒤에 그냥 넣어버리면 돼. 아니면 맨 앞에 넣든지. 자료 구조에 따라서 넣으면 돼요. 보여줄 때 소팅해서 보여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뭘 더 많이 하지? 보여주는 거 많이 하나? 친구 추가를 많이 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자료 구조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내가 표현했을 때 그 표현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목록처럼 내 친구를 찾는다. 내 친구들을 목록을 보여준다. 또 추천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이번 학기에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요. 그 기본적인 걸 배우더라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경험들을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